안녕하세요.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 이제 월요일 한 주가 또 시작되는 그런 날이었고요. 지난주 반등 랠리를 이렇게 이어갈 것이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6주 연속 하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증시가 이제 과매도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등적인 부분을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연준의 긴축 속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거기에 골드만삭스의 저주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어제 증시를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뭐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뭐 어제도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패스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 전망치를 하향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어찌 보면 어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연준의 이런 긴축 속도까지 같이 복합적인 어떤 악재적인 부분이 되면서 증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이 2022년도 2.4%, 23년도 1.6% 성장할 것이다라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를 했습니다. 자, 기존에는 올해 2.6% 그리고 내년 2023년 2.2%의 성장률을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연준의 통화 정책 긴축과 그로 인한 금융시장을 불안을 이렇게 반영을 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S&P 500의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그리고 전쟁과 중국 봉쇄 등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S&P 500 지수가 역사적 평균인 16배 수준의 PE에서 이렇게 진바닥을 형성을 하고 다시 상승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핵심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습니다. S&P 전망치를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해버렸는데요. 올해 말에 S&P 500 지수 전망치를 4,300까지 낮췄습니다. 자, 높아진 금리와 경제 성장 둔화의 탓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2022년 말 S&P 지수 목표치가 5,100 정도였는데 이를 지난 2월 중순에 4,900으로 그리고 3월 중순 4,700까지 이렇게 낮추더니 이제는 4,300까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애널리스트나 증권사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빗나가는 계속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 증권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망을 누구든지 지금은 예측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전망치를 거기에 맞춰서 시장에 맞춰서 이렇게 하향 조정할 것 같으면은 이게 무슨 예측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이러니 제가 버럭 안 하냐고요. 어떻게 보면 어 맞잖아요. 이 애널리스트나 증권사나 뭐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한다는 거는 계속 증시가 꼬라박을 때마다 자기네들이 뭐 갖다 붙이는 것밖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골드만삭스도 또 전망치 하향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증시가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하나의 가정론을 또 제시를 합니다. 자, 어떤 예측이냐면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이 현 수준인 17배에서 연말쯤 마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기적으로 향후 3개월간 지수가 4천 수준에 이렇게 머물다가 또는 횡보를 하다가 올해 후반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의 위축이 주가에 반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6.5배까지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역사적 평균 수준으로 이렇게 낮아졌고 더는 비싸지 않는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위축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자면 최악의 하락은 이미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훨씬 높아지면은 금융 여건이 완화될 것이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려는 연준의 목표와 이렇게 어긋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냉키 전 패드 의장이 CNBC 인터뷰에서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70년대와 매우 유사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연준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미룬 것이 실수였다. 인플레이션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 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의 봉쇄 충격이 예상보다 컸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봉쇄 조치를 하면서 4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한 사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악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4월 소매 판매도 전년 대비 11.1%나 이렇게 감소하고 산업 생산도 2.9%나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예상치를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뭐 앞으로 이제 중국이 뭐 6월 1일부터 이렇게 서서히 정상적인 어떤 그 봉쇄 조치를 풀면서 정상적인 생활이나 또는 생산 질서를 회복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점은 좀 우리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의 저주적인 발언과 더불어서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어제 증시 시장을 완전히 하락장으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1.6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요. 전월보다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16.5보다도 큰 폭으로 이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지수가 0을 기준으로 이제 확장과 위축을 가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이어서 3개월 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위축된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했던 주가지수 선물 지수가 골드만삭스의 이런 발언과 그리고 불길한 소식을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경기를 반영하는 이제 여행 카지노 이런 주식과 기술주 이런 금융주 등이 줄줄이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월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 미국 경제에 가까운 시기에 침체만 닥치지 않는다면 이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자, 침체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하락장은 20%를 훨씬 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동반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침체 가능성이 작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난주가 이렇게 바닥이 될 수도 있다. S&P 500이 3,850선, 3,900선까지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이 어찌 보면은 바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에는 경기 침체가 닥치지 않는다면 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경기 침체가 닥치지 않는다면이라는 이런 조건을 내세운 걸 보았을 때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17일 오후 2시 월스트리트 저널 컨퍼런스 행사에서 파월 의장 연설이 있고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있습니다. 어제도 존 윌리엄스 총재가 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패드가 계속적으로 0.5포인트 인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월마트, 폰디포 등 이렇게 경제 지표,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와 소비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만약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또 파월 의장의 입에서 혹시라도 모를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은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일단은 이 사람들의 발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계속적으로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도 역시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